네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회사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제 라지 스케일 AI 연구들과 거기서 저희가 뭐 이 라지 스케일 AI 리서치는 이제 오픈 AI 미국의 이제 영국의 이제 딥마인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다양한 회사에서도 많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하고 계신 주제여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좀 기여를 조금이나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라지 스케일 AI 리서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죠. 라지 스케일 데이터. 그래서 라지 스케일 데이터라는 거는 기존의 이제 데이터랑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뭐 이미지넷이나 뭐 MS 코코 데이터 좋은 데이터셋들이 많았는데 역시 그 사람이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노테이션 코스트 때문에 데이터의 스케일을 이제 굉장히 높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만들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는 이런 수억 장 이상의 7억 장, 뭐 10억 장 이런 수준의 스케일을 저희가 데이터셋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제 검수가 거의 필요 없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소싱하고 어떻게 정제하고 그 데이터 퀄리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되게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테크닉, 엔지니어링 스킬이랑 이제 리서치 스킬 두 개 다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데이터셋이라는 건 종류가 많은데 이미지 텍스트 페어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셋을 라지 스케일로 저희가 만들어서 한 10일 정도 됐는데요. 10일 전에 외부에 공개를 했는데 그 공개한 데이터셋 이름이 이제 코요입니다. 그래서 코요 700밀리언이어서 7억 장 정도 규모의 멀티모달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이 데이터셋의 퀄리티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시작하면서 오늘 발표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깃허브 페이지인데요. 여기 그냥 구글에서 깃허브 코요 카카오 브레인 코요 치시면 깃허브 페이지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 요약을 하면 7억 8천만 장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이다. 이게 이제 한 줄 요약입니다. 근데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의 의의나 이게 어떤 형태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MS 코코에서 이제 가져온 데이터셋인데 이제 딕텍션을 위해서 많이 쓰시죠. MS 코코 데이터셋. 근데 MS 코코는 딕텍션도 있지만 사람이 이제 잘 기술해 준저 이미지를 기술해 준 캡션 데이터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고 그거에 얼라인돼 있는 캡션이 있죠.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저런 좋은 데이터셋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MS 코코는 뭐 100만 장도 안 되기 때문에 스케일이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구글에서 아마 나온 건데 CC3 밀리언 저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썼던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입니다. 근데 300만 장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다고도 느낄 수 있지만 뭔가 범용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에는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가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컨셉들을 뭐 머신러닝 모델이 잘 이해하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대명사, 엔티티 레벨이라고 하면은 삼성 폰이라고 했을 때 갤럭시도 기종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종별로도 다 다른 엔터티라는 정보도 잘 머신러닝 모델이 습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300만 장으로는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이제 1000만 장 정도의 규모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2020 불과 이제 1년, 2년 전쯤에도 이런 컨셉추얼 12 밀리언이라고 이렇게 1200만 장 데이터셋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것도 굉장히 라지 스케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작년에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서 이제 최소 빌리언 스케일 아니면 억 단위 100 밀리언 스케일로 이제 가야 의미 있는 뭔가 제너럴 퍼포즈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데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리포트들이 많아서 이거를 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요거 이런 분야를 선도하는 그룹들이 역시 이제 구글이랑 오픈 AI였는데요. 딥마인드랑 다 인하우스에서 저런 수억 이상의 좋은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인터넷에서 잘 크롤하고 정제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시 문제가 외부에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저희 같은 이제 연구자분들이 그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보고 검증해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지금 원천적으로 사실 불가능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레이온 그룹이라고 이렇게 완전 non-profit 오거나이제이션인데 유럽에서 아마 시작된 그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구글이나 오픈AI가 갖고 있는 인하우스의 그런 데이터셋과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퍼블릭하게 이제 오픈한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셋을 써도 되지만 사실 이게 이 데이터셋을 써서 저희도 뭔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이 약간 원천 기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왜냐하면 이 구축을 위한 파이프라인과 그 경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회사로서도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고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제 비슷하게 코요라는 프로젝트를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요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제 동작했는지 그 다음에 상세적인 통계나 데이터셋 품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하우스로 이렇게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라지 스케일로 소싱을 하려면 이제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좋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HTML 문서를 잘 보시면 이게 이제 마이클 잭슨 위키피디아인데 여기 HTML 문서를 보시면 저 이미지 얼터 텍스트라는 저 메타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저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이미지가 로딩이 뭐 실패하거나 하면은 이제 보여주는 거죠 유저한테.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좀 기술하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저기가 전혀 이미지랑 상관없는 경우도 있고 무의미한 정보도 있는 경우도 많지만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HTML을 가져와서 이미지 얼터 텍스트랑 이미지를 잘 보고 꽤 괜찮은 것 같은 애들만 남기면 굉장히 유의미한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레이온이나 뭐 기존의 모든 인하우스에서 갖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데이터셋이 다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음에 HTML을 막 수백억 HTML 이런 식의 스케일로 이제 다 모으고 정제를 계속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판단한 한 8억 장 정도가 이제 파이널 셋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잠깐만 보시면 이 아이디는 그냥 유니크 아이디여서 무시해 주셔도 되고요. 저 URL에서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서 저 이미지가 있고 옆에가 이제 텍스트입니다. 그다음에 이미지의 뭐 크기, 그다음 다양한 메타 애트리뷰트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GitHub 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게 굉장히 텍스트가 엔티티 레벨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치하게 있는 데이터셋이어서 이런 데이터셋으로 뭔가를 학습을 하면 예를 들어 달리 같은 걸 학습하면 특정 상품명을 넣어도 그 상품명에 해당하는 컨셉대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유저의 사용자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으로 학습하지 않은 모델 대비 굉장히 이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조금 더 스탯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셋이 뭐 많은 경우에 아직까지 좀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메가픽셀 그러니까 1024 스케일의 데이터셋은 좀 적은 편이고 주로 256이나 그 정도 이제 중간 정도 해상도를 갖는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고해상도 이미지를 모으거나 이럴 때는 이제 다음 버전이나 또 다른 방식 어디서 더 크롤을 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논의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립이라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정합도를 평가하는 이제 모델이 있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이미 모았던 데이터셋의 품질을 좀 평가를 해보니까 클립 스코어가 보통 뭐 0.3 이상이면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평균이 한 0.256 정도여서 뭐 그래도 꽤 많은 부분들이 유의미한 이미지 텍스트 페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워터마크라든지 이미지를 그 인터넷에서 크롤링 하다 보니까 이제 워터마크가 달린 이미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워터마크가 있는 이미지들도 꽤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워터마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완전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0.99에서 팍 튀니까 저런 것들은 명백하게 이제 워터마크가 있는 이미지여서 저런 것들은 어떤 뭐 제너티브 모델이나 이런 걸 학습하실 때 이제 이렇게 필터를 하실 수 있게 이런 스코어도 다 이제 저희가 계산해서 같이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코요 데이터셋의 품질을 평가한 건데 이제 모델 관점에서도 좀 평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엔 데이터셋을 오픈을 하고 하는 게 이제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오픈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공개됐던 유명한 모델들이 있죠. 그 유명한 모델들을 저희 데이터셋으로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해서 재현을 해서 퍼포먼스가 유의미하게 나오면 우리 데이터셋이 뭐 오픈 AI가 인하우스에 갖고 있는 데이터셋 대비 품질이 비슷하다. 뭐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좀 택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모델을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얼라인, 두 번째로 언클립, VAT. 그래서 얼라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방법론은 오픈 AI 클립이 훨씬 유명하기 때문에 클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만 좀 다른 건데요. 그래서 클립이나 온라인에 일단 혹시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한 장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그 비슷한 이미지랑 비슷한 텍스트는 공통된 공간에 피처 벡터로 비슷하게 매핑을 한다. 요 알고리즘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카소 페인팅 오브 큐 타이거 인 더 유니버스라는 문장이 있고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는 되게 유사하죠. 그럼 이미지 인코더랑 텍스트 인코더를 학습을 해서 비슷한 공간에 매핑이 되도록 학습을 하고 오른쪽에 이제 도로에 있는 테디베어 요거는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얘는 멀리 떨어뜨리고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학습하는 모델이 이제 클립이랑 혹은 얼라인 모델인데 저희가 요거를 재현을 해서 기존에 리포트된 숫자랑 비교를 해보니까 뭐 어떤 매트릭에선 조금 좋고 어떤 매트릭에선 좀 안 좋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다고 판단을 해서 뭐 구글이나 오픈 AI가 갖고 있는 인하우스 대비 뭐 품질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 것 같다. 이런 일단 1차적인 결과를 얻었고 요 모델은 아마 다음 달에 이 학습된 모델은 다음 달에 저희 깃허브 페이지에 또 그 프리트레인 체크포인트랑 다 공개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언클립. 언클립은 이제 페이퍼 네임이고 실제는 달리 2라고 더 유명하죠. 이 달리 2를 저희가 구현을 해서 정확하게 달리 2는 아니고 달리 2 중에서 이제 좀 비효율적인 아키텍처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걷어내고 약간 모디파이된 달리 2 버전을 구현을 해서 학습을 해서 좀 성능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혹시 달리 2의 그 스트럭처에 안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스트럭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달리 2 스트럭처는 저 이 문장이 들어오면 포토 오브 먼키 위드 선글라스란 문장이 들어오면 프리트레인된 아까 얼라인이나 클립 말씀드렸죠. 그 프리트레인된 클립이나 얼라인으로 피처를 뽑습니다. 텍스트 피처를 뽑습니다. 그럼 저 클립 텍스트 피처가 나오고 프라이어라고 부르는 좀 큰 1빌리언 파라미터를 갖는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저 클립 텍스트 피처를 클립 이미지 피처로 변환을 먼저 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텍스트랑 저 변환된 클립 이미지 피처를 갖고 디퓨전 모델을 통과를 시키면 64의 저해상도의 이미지 한 장이 이제 샘플링이 됩니다. 근데 저 64는 너무 해상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얘를 1024로 업스케일링하는 디퓨전 모델 두 개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달리2는 총 컴포넌트가 4개인데요. 아까 프라이어 모델, 그다음에 6464를 생성해 주는 디퓨전 모델, 그다음에 얘를 크기를 이제 더 키워주는 업스케일링 디퓨전 모델 2개. 이렇게 해서 총 4개 컴포넌트가 이 달리2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이랑 그 좀 디테일한 아키텍처들이 있는데 요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위해서 제가 좀 만들어 놓은 거고 일단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들을 좀 재현을 했고 일부 변환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변환된 부분으로 재현을 한 모델에 대한 결과들을 샘플 위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요 아까 보시면 700밀리언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달리2로 학습하기 위해서 좀 좋은 애들만 선별을 했습니다. 한 1억 장 정도. 왜냐하면 아까 스탯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아직 여전히 그 해상도가 너무 낮은 이미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텍스트가 너무 짧은 이미지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더 거르고 더 정제해서 더 하이 퀄러티의 셋을 1억 장 정도 만들었고 여기에 기왕 학습하는 거 아까 구글에서 공개한 그 CC 3밀리언이랑 CC 12밀리언 있었잖아요. 그거 합쳐서 한 1억 2천만 장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제 생각엔 CC 15밀리언이 없어도 성능이 크게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네, 일단 합쳐서 실험을 했고 이 결과를 지금 리포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 모델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중세 시대 갑옷 이런 컨셉들을 잘 반영해서 이미지를 이제 잘 생성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라지 스케일로 갔을 때 이런 부분이 되게 흥미롭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다스베이더 모양이 이제 고려 청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두 컨셉을 잘 이해해서 블렌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게 스몰 스케일로 학습하면은 절대 되기가 힘든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두 고려 청자란 것도 어느 정도 이미지에 있어야 되고 다스베이더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근데 한 1억 이상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고려 청자 모양 다스베이더도 뭐잘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풍 같은 경우도 펜슬 드로잉이나 이제 화풍 드로잉 스타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다 커버하기 위해서도 역시 이런 라지 스케일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비슷하게 이제 요다 모양의 다스베이 고려 청자고, 이거는 이제 앤디 워홀 작가님의 스타일로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이 많이 들어갔죠. person with a head of cat이니까 사람이랑 고양이 그거 일단 조합이 들어가고 화풍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합이 많이 들어가려면 결국에는 데이터셋이 좀 되게 풍부해야 되고 모델 측면도 되게 중요한데, 양쪽이 다 이제 디벨롭이 잘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델은 공개를 저희가 하고 싶은데 조금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해서 일단 내부 논의가 돼서 완전히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또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미지 텍스트 페어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모델 학습해서 품질을 평가한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코어 데이터셋의 이제 품질을 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텍스트를 빼고 이미지 자체의 퀄리티는 어떨까? 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자체의 퀄리티를 좀 평가하기 위해서 비전 트랜스포머를 좀 학습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코요에서 3억 장 정도를 추출해서 이미지는 21K로 학습된 클래스파이어로 레이블링을 합니다. 그럼 그냥 굉장히 수도한 노이즈한 레이블이겠죠. 그걸로 비전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시키고 이미지 내에서 이제 다운스트림 타스크를 해봤을 때 논문에 리포트된 거랑 뭐 큰 차이가 없어서 이미지 레벨로만 봤을 때도 조금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모델 관점에서 요 데이터셋 평가 분석을 좀 진행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궁금하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전히 모델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아직 뭔가 더 이제 개선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모델 관점에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 생성 쪽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투 스테이지 먼저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요 부분을 저희가 많이 좀 참고를 했는데요. 요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달리 2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저렇게 투 스테이지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저해상도의 6464 이미지를 먼저 생성을 하고 걔를 업스케일링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대부분의 현존하는 모든 그 소위 말해서 잘 된다는 모델은 다 이 어프로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조금 많이 아마 아실 텐데 미드전이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 그게 특히 스테이블 디퓨전이 되게 유명한데 요즘에 그것도 다 요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의 일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는 고전 좀 나온 지는 오래됐고 2017년 뉴립스에 이제 나온 요 벡터 퀀타이즈드 VA가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게 어떤 어프로치냐면 결국에는 저해상도의 뭔가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기반으로 컨디션해서 고해상도로 만드는 이 두 단계를 의미하는데, 저해상도 이미지를 만들 때 원래 이미지를 리사이즈해서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인코더랑 디코더를 학습해서 이런 레이턴트한 중간에 어떤 오토 인코더 같은 걸 학습해서 피처 맵을 만들고 그 피처 맵을 먼저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그 피처 맵을 바탕으로 디코더를 통과해서 이미지를 복원하는 이 어프로치도 이제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VQVA 어프로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QVA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오리지널 이미지가 인코더를 통과하면 어떤 저해상도의 피처로 바뀌죠. 피처 맵으로. 근데 그 피처 맵은 이제 저희가 컨티뉴어스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퀀타이즈를 먼저 시킵니다. 저 코드북을 통해서 K민즈 같이.
그러면 여기서 그림에서 보듯이 숫자로 바뀌죠. 3, 9, 뭐 12처럼. 그럼 저 퀀타이즈된 코드 맵을 가지고 디코더를 통과시켜서 원래 이미지를 복원할 때 원본이랑 최대한 비슷해졌으면 좋겠다. 요런 게 이제 전형적인 벡터 퀀타이즈드 VA의 어프로치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중간 영역은 저해상도가 됐고 컨티뉴어스 값도 이제 디스크리트한 값으로 변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모델링하기 좀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리컨스트럭션이 잘 된다는 의미는 그 모델링하기 쉬워졌지만 이미지의 정보는 그 퀀타이즈된 저해상도 코드맵이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걔만 잘 제너레이션 해주면 저희가 모든 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맵을 어떻게 잘 만드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 스테이지라고 부르는 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인코더랑 코드북, 디코더를 이제 학습하는 거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중간에 이제 디스크리트한 코드 맵을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부르는 모델링으로 제너러티브 모델을 만들든지 아니면 디퓨전 모델로 만들든지, 이 두 가지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스페셜 케이스라고 하면은 그냥 리사이즈 하는 거죠. 리사이즈를 하려면 인코더가 없는 거죠. 인코더가 그냥 리니어한 거고, 컨티뉴어스 값을 디스크리트하게 굳이 안 바꾼 거고, 디코더가 대신에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스토캐스틱한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달리2 같은 경우는 이 구조는 아니지만 인코더가 리니어하고 코드북은 없고, 디코더가 그러면 굉장히 비싼 모델 디코더를 써야 리컨스트럭션이 잘 되기 때문에 디코더를 위해서 별도의 디퓨전 유닛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퀀타이즈를 해서 모델링하는 게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연구는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 VQVA를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 포뮬레이션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너무 좀 테크니컬할 수가 있어서 일단 간단히 스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렇게 VQVA를 만든 다음에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요건 이제 달리 1처럼 만드는 건데, 그 아까 퀀타이즈된 코드 맵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미지의 어떤 패치를 거의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해상도로 이미 줄여졌고, 한 저해상도의 이제 한 부분을 저희가 제너레이션 한다는 거는 고해상도의 한 패치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시면 텍스트 정보가 주어져 있고, 이제 노란색 패치를 예측해야 되는 시점이면은 주황색에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노란색을 예측하는 이런 식의 어프로치가 되기 때문에 저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는 굉장히 효율적인 어프로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는 굉장히 성공적이고 유명한데 여기에서도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극복한 웍을 올해죠. 작년에 해서 이제 올해 CPR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웍은 이제 포항대 조민수 교수님과 한욱신 교수님 공동으로 이제 같이 연구를 진행한 웍이고, 이 웍의 모티베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가 이제 더 잘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아까 이제 저해상도로 이제 바꿔준다고 해도 여전히 학습이나 샘플링이 다른 어프로치에 비해서 굉장히 느립니다. 특히 겐 같이 한 번에 제너레이션 하는 어프로치보다 이제 상당히 느립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패치로 뭔가 저해상도로 만들어준다고 해도 그 저해상도의 그 레졸루션을 더 줄여야지만 학습이나 샘플링이 당연히 빨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이제 앵무새 이미지를 저희가 제너레이션 하는데 스테이지 1을 통해서 이렇게 16 x 16 패치처럼 저해상도를 쪼갰습니다. 그래서 한 패치를 한 코드가 이제 한 패치 정도 담당하는 거죠. 그러면 저해상도 이미지는 16 곱하기 16 레졸루션을 갖는 거죠. 그럼 오리지널 레졸루션은 256, 256이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이제 레졸루션이 줄어서 뭔가 학습이나 샘플링이 더 빨라지지만 16 곱하기 16도 큰 모델을 학습하기에는 여전히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단적으로 그러면 중간에 있는 피처맵의 해상도를 8 곱하기 8로 줄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단순하게 줄이면 문제가 복원했을 때 이미지가 잘 복원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복원을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피처맵 사이즈를 줄이면 정보 손실이 너무 많아서 복원했을 때 이미지가 블러해진다거나 해서 결국엔 생성했을 때 이미지가 블러하거나 작은 영역의 왜곡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저 벡터 퀀타이즈 되는 부분의 모듈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벡터 퀀타이즈 된다는 모듈은 어떤 의미냐면, 저 Z는 이제 퀀타이즈 되기 전에 이제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코드북으로 퀀타이즈를 하니까 첫 번째 K1이라고 하는 저 파란색 벡터 하나가 이제 첫 번째
퀀타이즈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Z랑 E1이랑 사실 그 갭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정보 손실이 일어나서 리컨스트럭션이 좀 어려운데 이게 이제 피처 맵의 레졸루션을 줄이면 더 어려워지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레지듀얼만큼 또 퀀타이즈하고 또 퀀타이즈하고 퀀타이즈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터러티브하게 퀀타이즈를 해서 8 곱하기 8로 이제 피처 맵을 줄였지만 각 패치별로 뒤에 4개의 코드가 있는 그래서 원래 코드가 2D 텐서로 나오는데 3D 텐서로 나와서 코드가 이제 스파셜, 너비,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뎁스까지 있는 맵으로 저희가 텐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점이 아까 16 곱하기 16으로 제너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8 곱하기 8로 이제 저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8 곱하기 8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데 한 패치를 제너레이션 하고 조금 더 심플하게 그 패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좀 주입하는 형태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이피션트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콜스트 파인하게 리컨스트럭션 하는 요 이그젬플인데요. 원본 이미지가 있고 8 곱하기 8로 그냥 줄이면 이렇게 엄청 블러해집니다. 그래서 저 모델은 생성 모델로서의 이제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정보를 조금씩 주입해서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 디테일이 이제 더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오른쪽에 그 강아지 이미처럼 굉장히 디테일이 잘 복원되고 생성했을 때 사용자가 봤을 때 큰 위화감이 없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터러티브하게 저희가 퀀타이제이션 하는 어프로치가 리컨스트럭션 관점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먼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가 말씀드린 대로 요 스테이지 1에서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서 퀀타이즈를 하면 기존이랑 다른 게 기존은 그냥 코드 맵 하나가 나오는데 여긴 코드 맵이 각 패치별로 2개, 뭐 4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여러 개 나온 코드 맵을 통해서 트랜스포머를 이제 이피션트하게 잘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비싼 트랜스포머는 이제 8 곱하기 8 위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 패치가 주어졌을 때 조금 더 정보를 더 주입하기 위해서는 좀 쉘로우한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키텍처를 모델 저 코드 맵의 이제 특성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기존보다 품질은 유사하거나 품질이 오히려 좀 더 좋고 학습이 용이해져서 그다음 샘플링 속도는 훨씬 빨라진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논문에 들어가 있는 이그젬플인데 왼쪽이 이제 VQ 간이라고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디퓨전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게 이제 16 곱하기 16으로 이미지를 보통 압축해서 거기서 제너레이션 하는데 속도가 저희가 이제 훨씬 빠른 게 저희는 8 곱하기 8 위주로 제너레이션 하되 이제 추가 정보를 조금 주입한 형태여서 전체적으로 속도가 훨씬 빠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습도 용이해져서 사실 성능도 조금 많이 좋아졌다고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해봤을 때 나와서 요거를 이제 CPR에 잘 발표했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요 논문을 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제너티브 모델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아까 온라인이나 클린 말씀드린 대로 레프리젠테이션 러닝 쪽에서 조금 고민한 지점 2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프리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미지에서 뽑은 피처랑 이제 텍스트에서 뽑은 피처가 유사해지도록 잘 만들자.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인데요. 기존에 이제 많은 어프로치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어프로치들이 결국에는 텍스트 인코더, 이미지 인코더가 있고 여기서는 텍스처럴 인베딩, 비주얼 인베딩으로 불렀지만 이제 텍스트 쪽 인코더, 비주얼 쪽 인코더가 있고 거기서 피처를 뽑아서 2개가 비슷하면 비슷하고 멀면 멀게 하는 로스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어프로치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다 거의 구성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인코더를 굉장히 헤비하게 두고 텍스트는 좀 쉘로하게 둔다든지 아니면은 2개 다 헤비하게 둔다든지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당시에는 이제 트렌드가 워낙 많이 바뀌니까 이 당시에는 텍스트 인포메이션이랑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직접 뽑아주는 저 인베딩은 좀 쉘로우하게 하고 2개의 인터랙션을 강하게 하는 모델을 좀 이렇게 헤비하게 키우면 비전의 랭귀지에서 부르는 보통 다운스트림 타스크라고 하는 VQA나 이런 것들을 더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마 되게
뭐 비슷한 웍들이 많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작년 웍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VIT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 비전 트랜스포머를 갖고 아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랭귀지 쪽 정보랑 이제 비전 쪽 정보를 서로 잘 인터랙션하는 단일한 유니파이된 모델을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을 말씀을 드리면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는 이제 토크나이즈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간단한 리니어 임베딩을 뽑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패치를 뜯어서 패치에서 리니어 프로젝션 한번 한 다음에 만들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시퀀스가 되는 거죠. 그 시퀀스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다 통과시켜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로스를 주면은 저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이미지랑 텍스트가 같이 들어왔을 때 유의미한 정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리트레인 웨이트이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클립이랑 온라인이랑 좀 다른 게 클립이랑 온라인은 텍스트 인코더가 아예 별도, 이미지 인코더가 아예 별도고 마지막 컨트라스티브 로스로 텍스트 인코더랑 이미지 인코더를 학습하는 거여서 텍스트 인코더만 따로 떼고 이미지 인코더만 따로 떼서 뭔가를 다운스트림 타스크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거랑은 조금 다르고 아예 비전 앤 랭귀지 다운스트림 타스크에만 최적화돼서 VQA나 이런 게 저희의 목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프리트레인을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으려면 이제 클립이나 온라인 쪽도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쪽에 대해서 조금 최근에 했던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아까 저희 뭐 언클립이나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다국어, 한국어 이렇게 확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확장을 할 때 똑같이 이제 코요 데이터셋 아까 7억 장을 모든 언어마다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피션트하게 어떻게 하면 다국어 버전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하는 와중에 이제 나온 어프로치인데요. 아마 요 그림만 보셔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어프로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쉽게 좀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English only 이미지 텍스트 페어라는 게 아까 보여드린 이제 클립이랑 온라인인 거죠. 이미지가 들어오고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 인코더랑 텍스트 인코더를 통과해서 비슷하면 비슷하고 멀면 멀게 하는 로스 되게 심플하게 있고 그런데 다국어로 다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랭귀지랑 랭귀지 멀티링구얼 텍스트 페어 요거는 번역이나 이런 걸로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문장이 하나 있고 번역됐거나 아니면 사람이 뭔가 번역해준 그런 문장이 있으면 걔네 둘의 임베딩도 비슷해지도록 한다. 그 로스가 이제 하나 더 붙은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텍스트 인코더는 다 쉐어가 된 거죠. 그러면 간접적으로 결국 번역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얼라인먼트를 하는 거죠. 근데 번역을 미리 다 해서 모든 셋을 만들어 놓은 것도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렇게 별도의 그냥 번역으로 문장 단위로 이제 조금 셋을 만들어 놓고 간접적으로 다국어와 이제 이미지 얼라인먼트를 하자 이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네트워크 뭐 조금 더 심플하게 하면은 되게 간단한 네트워크이죠. 이미지 인코더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코요에서 만든 텍스트 온라인이 되어 있는 게 있고 번역을 돌린 게 있고 그래서 텍스트 인코더는 쉐어가 돼 있고 텍스트끼리 인코더에 나오는 아웃풋 피처맵도 비슷해져야 되고 이미지에서 나온 피처맵도 비슷해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된 간단한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메인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면은 그 한국 고유의 이미지들 이런 거에 대한 컨셉은 잘 반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고려청자 다스베이더 그 문장은 잘 될 거예요. 한국어로 넣어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경복궁 앞에 있는 테디베어 이거는 경복궁이라는 사진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고유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뭐 그 설렁탕 이런 것들은 뭐 번역이 된다고 해도 그 원래 데이터에 설렁탕 이미지가 하나도 없었으면은 제너레이션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점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이피션트하게 가장 멀티링구얼 버전을 확장할 수 있을 때 이런 방식을 하면은 가장 인투이티브하면서 이피션트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쭉 있는데 아마 요거를 다 설명드리는 건 되게 지루하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희 모델이 이제 여기 논문에서 ETCL이라고 부르는데 ETCL을 통해서 이제 기존 대비 아무래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을 넣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기존 거보다 당연히 다국어에서 잘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실험해서 이제 보였고 리포트를 좀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 베이스라인 대비 여러 언어에서 조금 유의미한 성능 향상 폭이 있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성 모델 아니고 이런 이제 멀티링구얼한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혹은 이제 저런 인코더가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멀티링구얼한 아까 언클립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아직 뭐 저희가 막 많이 하고 있진 않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한 9분 정도 남았는데요. 인프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 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다 학습하고 하는데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스케일이 크니까 스토리지 비용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지 비용도 되게 크고 그 스토리지에서 학습을 할 때 결국에 저희가 모든 모델을 학습하려면 어떤 스토리지에 가서 배치를 가져와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지와 GPU 서버 간의 그런 밴드위스도 되게 좋아야 되고 GPU 서버 노드 간의 이제 밴드위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인프라가 이제 핵심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는 저희가 브레인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이제 GPU 컴퓨팅 인프라가 잘 셋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브레인 클라우드의 핵심은 이지 투 유즈고 GPU 클라우드 서비스. 딱 그래서 딥러닝 실험을 위한 거에 한정해서 사용성을 최대한 극단적으로 높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GCP나 AWS나 이제 되게 좋은 솔루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활용해도 되는데 왜 사내에 또 있는가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GCP나 AWS 굉장히 좋은 솔루션인데 너무 범용적이죠. 이거는 사실 뭐 GPU 딥러닝 실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실제 서비스를 위해서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범용적이어서 매뉴얼도 많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딥러닝 실험만을 위해서 좀 쓰고 싶은데 오버헤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써보시면 이제 좀 그런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GCP나 AWS보다 이제 훨씬 쉽게 이제 딱 그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편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사용이나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아직 외부 오픈이 안 된다고 해서 로그인 페이지만 가져왔는데 이렇게 딱 들어가서 되게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좀 이렇게 써보실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는 일단 외부 오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스템적인 거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브레인 클라우드에서 라지 스케일 모델을 학습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패럴라이제이션을 되게 잘해야죠.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패럴라이제이션은 데이터 디스트리뷰트 패럴라이제이션이죠. 데이터 패럴 파이토치에 있는 가장 DDP라고 부르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모델 패럴라이제이션. 모델이 너무 커서 GPU의 배치 1도 안 올라갈 때는 이제 여러 GPU에 나눠서 이제 모델 패럴라이제이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파이프라인 패럴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복되는 계산은 최대한 줄여줄 수 있도록 이제 하는 패럴라이제이션이고 원래는 이제 구글에 이제 G파이프란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메인 모티베이션은 포워드 패스랑 백워드 패스가 있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듬성듬성 뭔가 GPU가 놀고 있는 그런 아이들한 구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얘를 GPU를 이제 배치를 최대한 극단적으로 줄여서 계산을 최대한 중복시켜 갖고 중첩시켜서 이제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는 이제 패럴라이제이션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이 사실 당시에는 파이토치 버전은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입사하기도 전의 일인데 파이토치 버전에서 저런 G파이프 테크닉을 잘 구현을 했고 브레인 클라우드에서 실증을 다 해서 논문에 있는 패럴라이제이션 했던 그런 성능들을 다 잘 복원을 해서 지금은 파이토치 아예 정식 버전에 다 이 개발한 코드가 지금 잘 인티그레이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이토치 현재 1.12 버전일 텐데 그거를 사용하시면 요 G파이프
또 기능을 테스트할 수가 있고 요거는 좀 상당히 검증된 파이프라인 패럴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딥스페이드나 이제 페어스케일 그런 데서 이제 뭐 제로 그래서 옵티마이저나 그레디언트를 이제 샤딩하는 그런 어프로치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다 브레인 클라우드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브레인 클라우드 잘 사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노드마다 GPU가 이제 충분히 싱글 노드에 많아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실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관심 있으시면은 뭐 협업을 나중에 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이랑 좀 오픈 소스 활동하는 것들 마무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델들 개발한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기획하고 실제로 서비스 런칭이 이제 몇 개 됐고 본격적으로 앞으로 더 많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언어 모델도 했었는데 그 코GPT라는 한국어 GPT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영어 교육 서비스도 있고 뭔가 이런 시집을 낸다든지 이런 아티스트적인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언클립 기준으로 사실 아까 보여드린 언클립은 좀 거의 재현에 가까운 거였고 그거보다 이제 더 좋은 뭐 저희의 나름의 알고리즘을 더 넣어서 이제 개선을 많이 한 버전들이 있는데요. 그 버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아티스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상우 작가님 이란 되게 유명하신 작가님이 계신데 고상우 작가님과의 협업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아티스트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어떻게 보면 AI 아티스트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몇 가지 좀 오픈 소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한국어 GPT가 공개된 게 사실 작년까지는 많이 없었습니다. 올해 이제 조금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공개된 모델 작년 이제 12월에 공개를 했었고 요거는 이제 프리트레인 체크포인트랑 다 공개가 돼 있어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시면 요거는 이제 저희 언클립이나 칼로 이전 아주 좀 예전 버전이긴 한데 달리 원 버전입니다. 그래서 달리 원 버전을 조금 바꿔서 이제 구현해서 학습해 갖고 좀 공개한 거고 요것도 혹시 이거는 이제 디퓨전 모델 아니고 오토 리그레스 모델인데 오토 리그레스 모델에 관심 있으시면 뭐 요거 또 한번 뭐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제 발표 자료를 좀 수정하다가 미국에 이제 워낙 오픈 AI나 뭐 딥마인드나 다 훌륭한 기업들이 좋은 연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장 그림도 그리면서 각오를 다져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잡 포스팅이 현재는 많진 않고 주로 헬스케어 쪽이랑 인턴 포지션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 QR이나 구글에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오프닝 이렇게 오픈된 잡 포스팅 보실 수가 있어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저기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김세훈 박사님의 유익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으세요? 이제 컴퓨터를 예, 제가 그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첫 번째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네. 이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그 말씀하셨던 인하우스 즉 네. 이제 뭐 직접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되어 있는 걸 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네. 직접 수집을 하게 된다면 네. 사실 더 수고스러움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셔서 네. 네. 그런 수고스러움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표적 자산이 뭐가 있을지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또 뭐가 아, 있을지가 네네. 좀 궁금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요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한
인프라와 이제 노하우 그게 이제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왜 자산이냐고 생각을 하냐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모델도 지금 데이터셋 저 이미지 텍스트 소싱하는 방법도 좋지만 저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일단 모달리티를 더 늘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 텍스트 뭐 나중에 비디오라든지 오디오까지 이렇게 확장하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외부에 오픈된 그룹의 데이터셋에 의존하다 보면 저희가 조금 선행적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리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놨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의 자산이라고 좀 생각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아무래도 엔지니어링적인 걸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지 모델을 라지 데이터셋을 잘 소싱하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품질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진 않았고, 네, 예, 사실 그거는 저희 팀이 한 거는 아니고 이제 엔지니어링 팀에서 해주셔갖고, 네, 되게 고생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결국에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지고 그리고 모델의 그 파라미터, 그러니까 모델의 캐패시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기존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네, 수행이 될 것이다라고 네네. 믿고 네네, 모델 파라미터 사이즈도 키우고 네, 데이터도 이렇게 점점 늘리는 걸로 네네, 이렇게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냥 잘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은 네, 그러면 데이터를 예를 들어 100만 개에서 200만 개로 네, 늘리는 거랑 네. 1 빌리언에서 2 빌리언으로 늘리는 거랑 아, 결국 네네. 두 배씩 네, 늘리는 건데 네네, 네. 성능도 그렇게 과연 리니어하게 증가할까? 아, 네네, 네. 어디까지 늘려야 정말로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면 정말로 사람보다 그러니까 뭐 거의 전 아, 네네, 우주적인 그런 네네. 대단한 모델을 만들 수는 있는 건가? 아, 그런 네네네. 근본적인 궁금함이 있어서요. 아, 뭐 네네. 파라미터도 마찬가지지만 아,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답을 찾긴 쉽지 않은 아, 문제이긴 네네네. 한데 네네네.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아, 좀 네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네네. 저도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 결국엔 저희가 통계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통계 모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까 공유드린 그 내부 모델도 써보면 그 일반적인 상황은 사진같이 되게 잘 돼요. 근데 예외적인 상황, 이건 달리나 스테이블 디퓨전 똑같은데 너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품질이 다 떨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라이클리후드를 맥스마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없을 법한 이미지는 잘 나오는 게 사실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럼 얘를 해결하려면 진짜 지구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다 모아서 될지 그러면 더 빽빽해지잖아요. 라이클리후드 통계 모델이니까.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 지구에 있는 전체 모델을 데이터셋을 다 모아도 빈 공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게 고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여서 그러면 결국에 모델 입장에서 좀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건 저의 아주 거친 러프한 생각인데 그 뭔가 이런 월드에 대한 난리지.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바탕으로 생성 모델을 뭔가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돼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생성 모델이 뭐 되게 잘 그려주지만 예를 들어 테이블 위에 사과라고 했을 때 그런 물리적인 의미까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테이블 위에 사과라고 하면은 보통 그런 이미지가 많으니까 이제 통계 모델로 잘 학습해서 잘 그려주지만 물리적인 것까지는 아직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해도가 높아지는 뭔가 프레임워크가 있으면 더 안정적으로 더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진짜 인간보다 더 잘 그리고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 말씀하신 부분에서 네, 만약에 지구에 있는 네, 테이블 위에 사과랑 네, 네, 달에 있는 네, 테이블 위에 사과라고 했을 네, 때 네, 달에 이제 중력이 없으니까 네, 네, 아마도 저 가봐서 실제로 네, 봐야겠지만 네, 아마 사과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을 네, 수도 있는 네, 사진이 네,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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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중력이 네, 있으니 네, 테이블 위에 이렇게 네, 네, 붙어서 사과가 네, 될 네, 텐데 네,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해보면 그런 부분은 잘 안 될 수 그런 있다는 부분은 예.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달리 2는 모르겠습니다. 달리 2는 더
정교한 모델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달리2 한번 써보시면은 테스트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저쪽에 한 분. 예, 안녕하세요. 그 스토리 AI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김은총 석사과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번에 그 시아라고 그 문학과 AI를 결합한 시도를 카카오에서 하셨는데 네네. 혹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방향성이 아, 있는지 알고 싶어 네네. 질문드립니다. 제 방향성은 사업팀에서 사실 하시는 거여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 시아 같은 경우도 저 미디어 아트 그룹에서 이니시에이트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뭔가 그런 좋은 컬래버레이션 기회가 있으면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예,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그 전기전자과학부에서 지금 학부생으로 연구하고 있는 문형석입니다. 먼저 강연 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강연과는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뉴스에서 그 널프 네네. 라이브러리를 네네. 카카오브레인에서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현재 그걸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혹은 또 네네.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아까 시집처럼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네네.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소속이 라지스케일 그룹이어서 라지스케일만 말씀드렸는데 저희 연구 쪽에서는 그 널프나 그거는 이제 디지털 휴먼 그런 쪽에 이제 다른 그룹으로 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시고 네 말씀하신 대로 뭔가 애플리케이션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라지 이런 스케일 모델과 협업도 많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은 강연해주신 김세훈 박사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